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만들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요. 평소대로 이런저런 뉴스를 좀 읽어보다가요. 12시간 전에 올라온 이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Cathy Wood new Tesla price target is out and it's doozy. 캐시 우드가 그 테슬라의 예상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스페셜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좀 놀라운 소식이에요. 보시면은 캐시 우드가 그 테슬라가 3,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3,000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보면요.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3,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뜬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살펴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654.8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면 3,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3,000 나누기 654.87을 하면 현재 주가에서 무려 4.6배 정도 앞으로 4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죠.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읽어보다가 아크 인베스트가 다음과 같은 그 아티클을 발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 레포트를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미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은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많은 영상을 제작해 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유튜버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이 리포트의 내용을 다루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이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는 짧은 영상을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그 아크 인베스트가 어떤 내용의 레포트를 내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2021년 3월 19일 날 발표가 됐고요. 따라서 미국 시간으로 이틀 전이니까 우리는 어제 아침에 발표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이죠. 타시아라고 애널리스트, 아크 인베스트의 테슬라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로 보입니다. 주요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2020년 작년에 아크 인베스트가 2024년이 되면 테슬라가 달성할 수 있는 주가를 7,000으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00이라는 그 목표 주가는요,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주가잖아요. 따라서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1,400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주가가 7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2024년까지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게 작년의 예상치였는데요. 이번에 리서치를 업데이트해서, 그러니까 리서치를 다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났더니 예상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1,400에 머물고 있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가 3,000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번 아티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뭐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죠. 일단 테슬라의 주주로서 기분은 좋은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밑에 보시면요, To arrive at this forecast, ARK used a Monte Carlo 모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모델이 몬테카를로라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몬테카를로는요, 뭐 저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아웃컴이, 그러니까 결과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왜 예상이 어렵냐면요, 랜덤 베어리어블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 베어리어블은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중간에 껴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한두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많은 변수들을 다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적 그 예측을 해내는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무작위한 샘플을 가지고 여러 번 돌렸겠죠. 여기 나오면 밑에 보니까요.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했는지가 써 있습니다. 보시면 high and low forecast incorporating 40,000 possible simulation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무려 4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예상 주가라 $3,000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은 세 가지의 예상 주가가 나와 있어요. expected value, 그리고 bear case, bull case. 여러분들 bear는 곰인데 그 월가에서는 곰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bull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겠죠. expected value라는 것은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치, 그게 3,000이었고요. 그리고 이 3,000보다 떨어지는 케이스를 이제 bear case 1,5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3,000이라는 이 결과물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4,0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타겟 프라이스를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확률도 써 있는데 베어 케이스가 나타날 확률이 지금 2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 케이스가 나타날 확률을 역시 25%. 따라서 지금 $3,000를 달성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베어 케이스도 1,500은 나쁘지가 않죠. 아까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654.87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500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나누기 654.87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2.3배입니다. 2025년까지 만약에 2025년까지 $1,500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2배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세 가지 경우 모두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와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숫자들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2020년 현재 그 2020년 말에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베어 케이스 2025년에 아까 우리가 $1,500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산정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4,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4,0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이 옆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보시면요, 카 솔드가 있잖아요. 그럼 과연 몇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이러한 베어 케이스랑 그 다음에 불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2022년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가 판매한 총 전기차의 수는 50만 대였습니다. 0.5 밀리언이니까요. 근데 이 50만 대에 그쳤던 전기차 판매 수가 2025년에 만약에 500만 대로 올라가면 지금 베어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0만 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불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2,000만 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2030년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1,000만 대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기는 합니다. 그리고 베어 케이스인 이 500만 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수적인 수치긴 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차 한 대당 지금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00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2025년에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45,0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불 케이스는요. 아니다. 지금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시나리오가 최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집니다. $36,000까지 지금 평균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불 케이스가 성립이 된다. 오히려 한 차당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Electric Vehicle Revenue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숫자 여기 나와 있는 Number of Sold, 그러니까 몇 대를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를 해서 산정을 해보면 전기차를 팔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34 빌리언이고요. 그 다음에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367 빌리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밑으로 가면은 인슈런스 레비뉴가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작년에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내보낸 레포트에는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보험 상품을 이미 이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의 레비뉴는 2020년까지는 없었다기보다는 지금 노출을 하고 있지 않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쪽에서만 지금 인슈어런스가 판매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베어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슈어런스로 만들어내는 매출이 23 빌리언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케이스는 지금 6 빌리언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자동차 인슈어런스 보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매출이 베어 케이스가 오히려 훨씬 더 높죠. 불 케이스보다. 이 점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불 케이스라는 것은 지금 자율주행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에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적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위험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험료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어 케이스에 안 좋은 경우에 그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오히려 보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Human Driven Ride Hail Revenue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택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Human Driven이니까 운전자가 있는 택시를 얘기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아니고요. 운전자가 있는 택시 사업에도 지금 테슬라가 진출을 할 것으로 아크 인베스트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 없는 비즈니스죠. 그리고 베어 케이스에는 42 빌리언, 굉장히 많은 레비뉴를 여기서 창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 케이스는요. 휴먼 드리븐 라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하나도 없고요. 대신 로봇 택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 레비뉴, 즉 그 로봇 택시에서 만들어내는 레비뉴를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0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없었고요. 그리고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자율주행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출이 0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 케이스는 뭐냐면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제 상용화돼서 로봇 택시가 드디어 이제 상용화되겠죠. 그리고 상품화돼서 327 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레비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불 케이스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일렉트릭 비이클 그로스 마진이니까 전기차를 판매해서 만들어내는 총 수익입니다. 그로스 마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P&L이라는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매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매출에서 바로 밑에 있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 비용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Cost of Sale. Cost of Sales라는 것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코스트, 비용을 얘기하잖아요. 이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로스 마진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2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 베어 케이스를 보면 4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25%가 형성이 되죠. 여기 보시면 40% 그리고 25%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아까 위에서 살펴보시면 한 대당 가격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45,000달러로 조금 아직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36,000달러까지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이유로 여기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 베어 케이스가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그로스 마진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로스 마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죠. 그렇다면 매출과 상관없이 나오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 비용들을 우리가 흔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부릅니다.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영업 비용이 대표적인 예로서 뭐 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비죠. 그리고 세일즈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업 비용들은 잘 생각해 보면요, 경영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뭐 세일즈에 사용하는 비용, 마케팅, 뭐 연구 개발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순이익을 극대화해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 비용을 급격하게 아니면 아예 돈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그로스 마진이 나오고 나서 직접 비용을 빼고 나서 남는 총 수익이 확보가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격하게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테슬라와 견줄 만한 그 기업들의 그로스 마진을 한번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로스 마진이 가장 위에 있죠.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가 보고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요 17.18%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GM이 11.8%, 니오가 11.5%,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 20.37%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혼다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로스 마진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레포트에서는 지금 현재 21%도 굉장히 훌륭한 그로스 마진인데, 나중에 2025년이 되면 25%에서 40% 정도의 그로스 마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토탈 그로스 마진이 있잖아요. 이 토탈 그로스 마진이 베어 케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 케이스도 그렇고 그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인슈어런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슈어런스에서 발생되는 레비뉴가 굉장히 높잖아요. 매출이 지금 23빌리언까지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42빌리언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비용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됨으로써 토탈 총 수익은 43%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옆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과 25%밖에 되지 않았던 총 수익이 토탈 그로스 마진을 보니까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이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비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자율주행이 실시되고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확립이 되고 로보택시까지 등장하게 되면 총 수익은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숫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비타 마진도 많이 올라가겠죠. 현재 테슬라의 에비타 마진은 14%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 수치가 향후 이제 2025년이 되면 30% 정도에서 3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에비타로 나눈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역시도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하나의 프리미엄 수치인데요. 프리미엄이 지금 162배가 붙어 있습니다. 즉 에비타의 규모에 비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에비타의 규모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요, 기업의 그 가치, 기업의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기업의 가격은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 보통의 현상입니다. 제가 한번 테슬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 테슬라 들어가서 우리가 스태티스틱스로 가면은 여기 마켓캡하고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와 있잖아요. 마켓캡이 지금 628.58 빌리언이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623.99 빌리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보통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기업을 시가총액을 주고 사겠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격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발행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곱하기 주가를 한 게 시가총액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한 기업의 100%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00%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가총액을 주고 다 사버리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가격은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뭐 100억을 주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억을 주고 인수한 기업이 현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을 통째로 샀기 때문에 그 20억이라는 그 현금조차도 내가 사버린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100억에서 20억은 현금이었으니까 20억을 디스카운트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사실 100억이 아니고 80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떨어진다. 그리고 반면에 부채가 많게 되면요, 부채라는 것은 역시 그 발란스 시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내가 인수할 때 부채까지 한꺼번에 인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오히려 이 부채까지 갚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짜리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20억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낸 돈은 100억을 주고 샀지만 20억도 그 부채를 떠 안아야 되니까 실제로 낸 돈은 120억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간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부채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628인데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623이니까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져 있죠.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시가총액하고 많은 차이는 없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죠. 어닝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earning before interest 그리고 tax, D는 depreciation, A는 amortiza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비용들을 모두 빼내기 전에 어닝을 얘기합니다. P 레이시오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재반 비용을 빼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 레이시오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겠죠. 보시면은요, 현재 엔터프라이즈 밸류 에비타 그 레이시오가 162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4배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불 케이스는 18배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 프리미엄을 보면서도 우리가 재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마켓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현재 테슬라의 마켓캡은 673빌리언입니다. 그러던 것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5 트릴리언, 지금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4 트릴리언입니다. 즉 4조 달러가 되는 거죠. 굉장한 마켓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쉐어 프라이스가 현재 700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쉐어 프라이스가 2025년이 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1500,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4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그 표를 설명드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같이 읽어보지 않아도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수치는 여기 그 일렉트릭 비이클 레비뉴,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죠. 지금 베어 케이스가 234빌리언이고 그 다음에 불 케이스가 367빌리언이잖아요. 이 수치를 제가 그 시킹 알파의 수치랑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킹 알파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많이 계산해 봤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5년에 예상 주가를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활용했던 레비뉴, 매출의 규모가요, 131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레포트에서는 234가 베어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불 케이스가 367이죠. 이 수치는 그리고 전기차 매출만 지금 계산한 건데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시킹 알파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131빌리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보시면요, 가장 높은 매출의 예상을 했던 전문가조차도 2025년에 준 매출의 그 규모가 267빌리언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내보낸 레포트를 참고를 하면요. 베어 케이스가 234고요. 불 케이스는 367이다. 따라서 아크인베스트는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그 전기차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이 234빌리언은 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언급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이번 보고서에서 빠져있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해설에 나와 있죠. 그 아크인베스트가요.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번 레포트에서 에너지 그 매출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 나와 있는 그 예상 주가라든지 예상 매출의 규모는요.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에너지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부분 역시도 하나의 또 다른 덤이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원래 좀 그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보내드렸던 영상이죠.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년간 10배 성장할 21번째 종목, 어제 텔라닥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이 영상 만드는데도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한 12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제가 영상을 만들 때요. 조금 그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할 때도 숨소리 하나 좀 들리는 게 싫고, 그리고 좀 말을 버벅거리면 계속 다시 찍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56분이라고 그 영상 길이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찍을 때는요. 영상 길이가 무려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분 가까이 제가 쳐낸 거잖아요. 그만큼 실수가 조금만 나오면 다시 찍고 그러면서 조금 제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버릇을 좀 고쳐볼까 합니다. 조금 버벅거려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요. 쉽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소식 아니면은 기사를 읽어보다가 이 기사는 좀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바로 쉽게 편하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도요. 혹시나 제가 편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빨리 공유하고 싶었구나,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그럽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일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